있잖아. 나 요즘에 논문을 하나 쓰고 있거든? 장애인 교육에 관련된 논문인데, 하나, 의문점이 생겼어. 봐볼래? 이 말인데, 이 말, 되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 나는 장애를 극복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극복이란 말을 생각해봐. 극복이란 말은 보통 역경을 극복했다, 고난을 극복했다처럼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뀌었을 때 쓰는 말이잖아. 그렇다면 이 말을 쓰는 사람은 장애를 역경이나 고난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말 아닐까? 음, 예를 들어서 장애를 극복했다라고 하면 장애인이 갑자기 비장애인이 된다는 말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지. 이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심지어 장애인의 교육을 주관하는 교육청에서 이런 자료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난 상당히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비장애인이 만들고 비장애인만을 위한 장애 이해 교육은 아닐까 싶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장애 극복이라는 말 맞는 말일까? 언제나 우리의 용기가 되어주는 부용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합지원반 선생님입니다. 3월 18일 6교시 자유시간에는 장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할게요.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좀 마주해 봅시다. 그리고 영상을 좀 본 후에 선생님께 받은 머가베 활동지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앞서 본 굴러라 구르님의 영상에서처럼 장애는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 장애는 아픈 거야. 모든 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만 이용해야지. 장애인은 무조건 도와주자 와 같은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선생님과 몇 가지 편견을 조금씩 지어보도록 합시다. 포털 사이트에 장애를 검색해 봤더니 이러한 정의를 갖고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은 언제부터 장애인의 숨은 뜻에는 이런 한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길, 장, 사랑애, 그리고 사람인. 길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 선생님이 이 의미가 정말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놀림의 의미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서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해 마주하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실 내용도 내용인데 영상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나레이션이 화면의 움직임을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 제시가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찾아서 귀를 기울여 주세요. 네, 선생님이 볼 부분을 체크하겠습니다. 강사가 스튜디오에 들어와 의자에 앉는다. 네, 이 부분도 해당이 됩니다. 제목, 장애는 빈칸이다. 느낌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신홍윤입니다. 그리고 저는 남들과 걷는 모양이 조금 다른 지체장애인 당사자예요. 오늘 제가 장애인 당사자로서, 그리고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서 여러분들과 장애를 새롭게 생각해보는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재밌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집중! 네. 자, 우리 앞 시간 장애는 네모다에서 우리가 장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함께 빈칸을 한번 채워봤어요. 거기서 몇 문장을 함께 봤었죠? 그 문장의 빈칸 속 단어들이 우리나라의 장애인식을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그 표현들이 어떤 의미인지, 뭐가 정답이었는지 맞춰보도록 할게요. 장애는 빈칸하다. 장애인은 불행하다. 장애인은 불행하지 않다로 바뀐다. 자,
첫 번째, 장애인은 불행하다. 그리고 장애인은 불행하지 않다였습니다. 이거 어땠어요, 여러분? 장애인은 불행하다. 뭔가 맞는 말처럼 느껴지시진 않았나요? 그래요. 우리 사회에서 흔히들 장애인은 막 딱한 사람, 불행한 사람, 안 된 사람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실제 장애인들은 꼭 그런 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앞에 있으니까 저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반장을 학교 다닐 때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공부도 좀 잘했던 편입니다. 진짜 인싸였어. 선글라스를 쓴 강사의 얼굴과 함께 내가 인싸다라는 텍스트가 나타난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저의 일들을 사랑하고 굉장히 좀 누구보다 제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저는 불행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지금 교실에서 누가 불행하다고 하는 거 아니지? 나 너무 행복한데. 네, 불행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제가 남들과 걷는 게 다를 뿐이에요. 걷는 모양이 전 다를 뿐인데 그렇게 걸음걸이가 느려서 불편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하나 때문에 제가 걸음이 느리다는 거 하나 때문에 저의 모든 것이 불행한 사람이다. 저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리가 불편하지 않은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활에서 뭔가 불편한 게 뭔가 다들 있을 거예요. 누구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고 또 누구는 수학 계산이 좀 느려서 그런 불편을 또 느낄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친구는 키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이런 거에서 불편함, 곤란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하나 모두들을 우리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은 틀린 거야. 네, 우리가 불편함을 불행함으로 생각하는 동정의 관점은 거두어 주시길 좀 바랄게요. 저 사람 걷는 거 봐, 불쌍해. 이런 생각 이제 절대 안 돼요. 자, 이제 장애는 그저 존중받아야 할 그 사람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일 뿐입니다. 불행하게 말고 쿨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노력들을 부탁을 드려볼게요. 오케이? 장애인은 빈칸 사람이다. 장애인은 아픈 사람이다. 장애인은 건강한 사람이다로 바뀐다. 자, 두 번째. 장애인은 아픈 사람이다. 그리고 장애인은 건강한 사람이다. 이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다리 아픈 거 괜찮아요? 다리 많이 아프시죠? 불편하시죠?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띵용해요. 그게 나에게 뭐라고 한 겐가 라는 텍스트가 나타난다. 제 걸음이 남들과 다른 건 맞습니다. 근데 아픈 건 아니에요. 뭔가 무슨 통증이 있다거나 물리적인 고통이 있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감기도 잘 안 걸리는 건강 체질인데 제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꾸 저를 아픈 걸로 몰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은 선의로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지만 저 진짜 아픈 곳이 없거든요, 여러분. 다른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각장애인한테 시각장애인 눈이 아프다고 그림. 하면 틀린 거고 보청기를 청각장애인에게 귀가 착용한 아프다고 귀 하면 또 그림. 틀린 겁니다. 그분들도 눈과 귀에 통증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게 장애는 일종의 상태이지 병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쭉 저와 함께하는 제 상태일 뿐이에요. 물론 통증이나 고통이 유발되는 장애도 있습니다. 병에서 기인되는 장애가 보통 좀 그런 편인데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장애인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 이건 틀렸습니다. 저는 잔병치레가 없는 저 스스로를 매우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꾸로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들 중에 스스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렇듯 장애의 유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를 나누는 절대적인 척도가 되지 않음을 다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패럴림픽의 선수분들처럼 장애와 함께 스스로의 삶을 건강하게 꾸려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장애인은 빈칸하는 사람이다.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장애인은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로 바뀐다. 자, 다음 장애인은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장애인은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였습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 골라보라고 하면 저는 전자예요. 전자를 골랐을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도움받아야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비장애인 중심으로 디자인된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약간은 고치고 싶어요. 장애인은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도움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고쳐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타인의 도움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보살핌, 그리고 다양한 사회보장들도 우리의 권리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받고 있는 도움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는 이미 서로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장애인만 특별히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타인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거꾸로 우리는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 꼭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애인들도 늘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 함께 알아주세요. 네. 장애는 빈칸이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로 바뀐다. 자, 벌써 마지막 문장입니다, 여러분.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다. 그리고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장애인들에게 저 사람은 장애를 극복했어, 대단해,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표현은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장애는 무조건적으로 고쳐야 하는 안 좋은 상태인 무엇이 아닙니다. 자, 휠체어 타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해서 이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스스로 거동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그렇다고 이 사람이 휠체어에서 벗어났어, 이런 게 대단해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렇다고 휠체어에 타고 있었던 그분의 삶이 틀린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휠체어와 함께인 채로 재활운동이 아닌 다른 노력으로 새로운 성취를 해냈다면 그 역시 멋진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는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 아니라 나만의 개성과 나만의 방식을 더 멋지게 키워내는 것이 저는 더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휠체어를 더 이상 타지 않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노력 자체가 멋진 것이지 그 사람이 휠체어에서 벗어났다는 그 사실이 멋진 건 아닐 거예요. 장애는 극복할 수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은 우리가 함께 극복을 해낼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이를테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 계단이 아닌 경사로를 찾아서 남들보다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함께 극복해내야 되는 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장애는 개인이 극복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서 그 어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절대적인 진리 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 장애인들의 입장을 제 나름대로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일 뿐입니다. 저는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 각각이 생각하는 어떤 모델이 있으면 좋겠어요. 본보기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 영상을 지켜본 여러분들 각각이 장애라는 이미지를 새롭게 그려보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그런 과정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이상 장애인식 개선 강사 신홍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장애는 네, 특별하거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장애에 대한 이미지를 각자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이 기억에 남네요. 영상에서 지금 여러 가지 편견들을 봤는데, 네. 장애는 그 자체로 아픈 사람도 아니고 선천장애인 비율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90%가 질병이나 사고 등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되었으니까 사실은 장애는 막연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주변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상버스가 있어서, 그리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생겨서, 경사로가 있어서 우리는 쉽게 카트를 끌고 탈 수도 있고, 다리 다쳤을 때 이용할 수도 있고, 유모차도 쉽게 탈 수가 있죠. 그 사람의 개인적 장애를 먼저 바라보기보다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에 민감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장애인이니까 이해하자는 아닙니다. 장애인 역시 사람인지라 나랑 맞는 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단지 편견을 버리고 차별은 하지 말자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언젠가부터 상대와의 대화 없이는 생각을 읽을 수 없고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가까워지기 어렵더라고요. 선생님도 지금까지 다양한 장애인과 만나오면서 그리고 대화하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장애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으로 친구가 되는 경험도 했고요. 이것이 함께하는 노력의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한 가지 더 볼 건데 우리 친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영상입니다.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성철요. 형철, 성철. 윤성희요? 인. 이윤? 인. 임. 인. 임성자 희자. 성철. 성철. 아, 제 이름은 장기웅이에요. 도연우라고 합니다. 내가 내일 나이 나이요? 저는 19살이에요. 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5. 형 이렇게 동생 말 편하게 할까요? 네. 이제 그럼 말 편하게 시작. 형 오늘 아침밥 먹었어? 뭐 먹었어? 진짜 뭐 진짜로? 진짜 진짜죠? 진짬뽕. 궁금한 거 있는데 병명이 뭐예요? 내 성함이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네. 저한테 막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인생에서 어떤 때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축구 선수라는 꿈을 5년 동안 키워왔는데 다치면서 무산됐을 때 뭐를 해야 되지 이러면서 되게 힘들었어. 우울하기도 하고. 뭐가 많이 힘들 텐데 시간은 어떻게든 계속 지나가더라고요. 형은 인생에서 힘들었던 게 뭐야? 길 가다가 물은 다른 사람이 쳐다보거나 따라하고 따라한다고? 따라한다고요? 헐. 그건 진짜 형한테 예의가 아닌데 그거는. 화나기도 했고 똑같이 이렇게 근데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형도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는 난 그래도 좀 추천하지 않아. 막 이렇게 힘드실 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친구를 만나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서 이런저런 하면서 노래방 가고 맞아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나중에 뭐하고 싶어? 처음엔 디자이너도 생각했었는데 쇼핑몰도 같이 하고 싶어갖고 되게 어려워. 내가 만약에 이게 쇼핑몰 차린다. 내가 옷 하나 선물해줄게.
고마워. 아니야. 오늘 어떠셨나요? 형이 딱 나왔을 때 남자가 싫었거든. 남자가 싫은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형 나 이러면 속상해. 되게 걱정을 많이 대화가 안 되고 같았거든. 막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뭐가 막 특별할 거다, 뭐 다를 거다. 전 그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대화를 해보니까 저랑 너무 공감 가는 부분도 많았고 그 편견이 확 깨진 것 같아요. 다행이다. 값비싼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으로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으니까 기념으로 사진 한번 찍어요. 하나, 둘, 셋. 저 완전 얼굴 크게 나왔어. 기억가. 매너남. 네, 이들은 친구가 될 수 있었네요.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활동지를 해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께 활동지를 한 장씩 받겠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진정한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가슴으로, 다시 가슴에서 발로 가는 여행이라고 해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낀 것을 발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고 공부라는 얘기지요. 활동지를 받아서 머리로 새롭게 알게 된 점, 그리고 내 가슴에 가장 인상 깊거나 와닿았던 거, 그리고 앞으로 실천하고 싶은 거, 직접 실천하고 싶은 것을 간단하게 적어봅시다. 정말 간단하게 적어도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편견을 줄여나가야겠다. 아니면 내 동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장애에 대해 몰랐던 것을 알았다. 내가 영상에 나온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떤 소재로 대화를 나눴을까 등등등 여러분의 생각을 정말 간단하게 적어도 됩니다. 적어서 2층 통합지원반에 가져다 두면 선생님이 좀 좋은 무언가를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제나 선생님의 용기가 되어주는 여러분, 우리 정말 길게 오래오래 사랑합시다.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만나요.